저는 예전에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국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 사는 데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여기도 같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여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오늘은 한국인과 태국인이 어떻게 다른지 좀 극명하게 다른 부분들을 제가 좀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5가지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야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뽑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질투심. 미친 질투심이죠. 태국인들의 질투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국 여행 와보신 분들은. 태국 여자들은 항상 그러죠.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질투심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질투심의 정도가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태국 여자 만나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예전에 어떤 태국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주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한국 남자 만나고 싶다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러니까 충분히 만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예의상 했다고,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한국 남자 만날 수 있냐라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나는 예의상 그래 너 정도면 충분히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갖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 기준에서 그 정도는 납득이 되지 않나요? 근데 태국인들 사이에선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했고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태국인들은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정도 자체가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예민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태국의 남녀 비율 좀 많이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여자 3명이서 남자 1명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이 성비 때문에 아무래도 태국 여자들의 질투심이 엄청나다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진짜 약과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태국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 여자분인데 둘이 술집을 갔는데 그 태국 남자가 이 여자한테 절대 다른 데로 눈도 돌리지 말라고, 나만 쳐다보라고 술집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술집이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앞에 밴드도 있고 뭐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극강의 질투심,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많이 심각한 질투심. 근데 이게 일부만 그러냐? 저는 솔직히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팩트 갖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 또 태국인들은 또 반감을 갖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가 예민한 감동 포인트. 우리나라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포인트들이 있고 태국인들도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태국인들이 받는 감동 포인트가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베이커리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인 선생님이 이 케이크를 만드는 수업을 하는데 제가 그 통역으로 간 적이 있는데, 태국인 학생들이 여럿 있겠죠. 이제 며칠 동안 수업을 마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태국인들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펑펑 울었어요. 정말로.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우리를 챙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런 식의 그러한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아니 기껏 해봐야 뭐 4일 5일 정도 그냥 이 케이크 만드는 거, 꽃 모양으로 만드는 그 케이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한 4일인가 5일 정도 하고 나서 헤어질 때 다 펑펑 울어요. 자,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외국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어떤 강의를 4일 5일 정도 하고 돌아갈 때 우리 한국인 수강생들이 그 선생님과 헤어질 때 아쉬워서 펑펑 울까요? 좀 우리로선 좀 상상이 되기 어렵죠. 근데 태국인들이 이런 포인트에서 엄청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경우를 저는 이거 말고도 또 여럿 보긴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태국인들이 감동받는 포인트는 우리보다 좀 감동을 좀 더 쉽게 받지 않나, 그만큼 상처도 더 쉽게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우리는 그냥 내뱉은 말이 태국인들한테는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요? 그만큼 감동을 받기도 쉬우면서도 감정이 상하기도 쉬운 게 또 태국인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든다면 어떤 태국인의 부모님 생일이에요.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막 어디를 가고 선물을 주고 편지를 써주고 안아주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장문의 포스팅들 페이스북에 쫙 올리죠.
항상 부모님들 생일 때 그런 페이스북 포스팅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태국인들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막 그렇게 막 감동을 받거나 그런 것들은 태국인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포스팅들을 봤을 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오글거리는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의 사랑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꼭 저렇게까지 막 감정을 실어서 막 정말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사람만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태국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태국인들이 감동받는 포인트는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가 감동받는 포인트의 그 이상의 그 어나더 레벨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뭐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단점이라면 그만큼 상처를 더 쉽게 받고 감정이 쉽게 상해서 우리로서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감정이 상해 있지 라는 거를 자주 느낄 수 있는 게 단점이겠죠. 솔직히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세 번째가 갱으로 있을 때 강해진다. 즉 그룹으로 있을 때 어떠한 비범한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뭐 하나 예시를 들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태국인이 외국인이랑 싸우고 있는데 태국인이 당하고 있으면 그 주변 태국인들이 다 태국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한 명이 도와주기 시작하면 두 명이 달라붙고 세 명이 달라붙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태국인들이 다 협력해서 도와주는. 태국인들은 보통 혼자서는 뭔가를 막 하려는 용기가 좀 없다가도 뭔가 내가 단체 속에서 한 일원이 됐을 때 엄청 그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예시로는, 우리가 만약에 태국인들한테 길을 묻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있는 태국인한테 물었을 때랑 여러 명이 있는 태국인들한테 물었을 때 저는 그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태국인이 한 명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면 좀 부끄러워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이어도 주변에 여러 명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뭐 답변을 하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시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태국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랑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혼자 앉아있는 대학생한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앉아있는 대학생들한테 말을 걸어야 이제 답변이 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태국인들은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약간 약해지는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지고 약간 기세등등해지는, 혼자서 뭔가 못하는, 아예 부정적인 뜻 아닙니다. 그냥 성향이 그렇다는 뜻이고요. 뭐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당연히 혼자 뭔가 못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대체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이 태국 유튜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유튜버 분들은 혼자서 카메라 들고 잘 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태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한국인에 비하면은 혼자서 카메라를 잘 못 들고 다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항상 팀이 있어야 돼요. 혹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옆에 한 명이라도. 둘이 있으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근데 혼자서는 뭔가 못하는, 내가 혼자 카메라 들고 이렇게 막 떠드는 게 사실 태국인들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거든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옆에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죠. 부끄러움이 싹 사라지고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에 비하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그룹 문화와 또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그룹에 자꾸 속하려고 하는 건 그 그룹의 일원이 돼서 나만의 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영향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태국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이 극강의 자존심. 태국인들의 자존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 있었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 태국 친구가 미국 비자를 받아서 앞으로 10년간 미국을 갈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냐,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솔직히 한국이 뭐 드라마나 패션 말고 뭐가 있냐, 여행할 곳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비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오지?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모든 태국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태국인들이 이거를 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팩트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한 건데,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비교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한국과 태국을 비교하냐, 약간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태국인들은 비교하는 거를 좀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우리 한국인보다 훨씬 많다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태국 문화를 잘 몰라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만 지금은 뭐 절대 그렇게 행동은 안 하죠. 그러니까 태국인들한테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이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팩트이건 아니던지 간에 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뭐 이거를 뭐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태국인들의 성향이 그렇구나, 물론 우리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죠. 좀 많이 답답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도 태국인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팩트에 대해 너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팩트이건 틀리던지 간에 그냥 넘어가요. 태국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 그냥 그렇구나, 거기다가 괜히 토를 달거나 그건 아니야, 아니면 또 비교를 하면 이제 태국인들이 기분이 팍 상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한대의 뒤끝. 태국인들의 뒤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어디선가 봤어요. 어떤 한국인 부부가 태국인 가정부를 고용을 했는데, 가정부를 메반이라고 하죠, 태국어로. 근데 이 한국인 와이프가 그 가정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하는 게 엄청 꾸짖었다고 합니다. 계속 뭐라고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 부부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가정부가 한국인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 내가 다 침뱉었다고. 그걸 마지막 날에 폭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장된 스토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허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태국인들은 분명히 화가 나면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럴 법도 하겠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뭐 태국인들을 많이 만나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의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태국인들은 버티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걸 복수를 해야 돼요. 그게 저는 일반적인 태국인들의 성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어떤 한국인 사장이 태국인 직원들을 막 욕하고 우리 한국식 대하듯이 막 남들 앞에서 면박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태국인은 그 순간에는 넘어갈지언정 그 한국인이 사장이건 뭐든지 간에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뭐 그 사람을 팬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일어난다고 해도 정말 극소수로 일어나겠지. 근데 태국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우리 같은 외국인은,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또 성격이 워낙 또 다혈질적인 면도 태국인들에 비해 있고 좀 다급한 면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좀 빨리빨리, 태국인들이 뭐 팩트 인정 못하면 우리는 막 뭐라고 하고, 너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틀린 거야, 막 우리는 좀 대놓고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오는 트러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면이 우리 한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태국인들과 좀 극명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태국인들이 뭐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성향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태국이란 나라는 환경도 다르고 뭐 역사도 다르고 자연 환경도 다르고 뭐 살아가는 생활 양식,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태국이 잘못됐다 나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면들은 태국인들이 좀 더 심하고 혹은 좀 더 이런 면들이 우리 한국인들과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태국인들에 대한 너무 안 좋은 감정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구나 라고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태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보기에 분명히 또 나쁜 점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뭐 완벽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입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주 입은 거 아니니까.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